봅시다. 다항식의 연산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것들을 다 중학교 때 배웠을지 몰라. 근데 이것들을 정확히 기억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 단항식, 다항식, 항, 차수가 무엇이고 계수가 무엇이고 상수항이 무엇인지 이걸 명확히 할 필요는 있어요. 단항식이다라는 것은 무엇으로만 표현이 된 거냐면 문자가 아니면 식이, 수가 곱으로만 표현된 식이에요. 오케이? 이게 단항식이야. 그러니까 수나 문자의 곱셈으로만 나타내는 표현된 식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x의 제곱 y 이런 거지. 3ab의 제곱 이런 것을 단항식이라고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 다항식이다 라는 것은 이렇게 되겠지. 다항식이다 라는 것은 이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두 개 이상의 단항식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연결된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더해지면 다항식이 되겠다라는 거네요. 이렇게 써볼까? x의 제곱 y 플러스 a, b로 표현 안 할게요. 그냥 2xy 3x의 세제곱 플러스 5. 오케이? 그냥 이렇게 쓴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덧셈이나 뺄셈도 하나 써볼까? 미안. 너 이렇게 지우지 마. 덧셈으로만 써도 돼요. 이렇게 덧셈 뺄셈으로만 연결된 게 다항식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항은 다항식에서 항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를 뭐라고 부르겠습니다? 항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항식에서 이렇게 쓰지 말자. 다항식을 이루는 각각의 단항식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 다항식의 차수를 할게요. 차수다라는 것은 어떤 문자에 대한 차수를 항상 물어보는 거야. 그게 없다면 그 전체를 따지는 건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특정 문자에 대해서 특정 문자에 대한 차수 이 차수가 뭐자라는 것은 가장 대한 가장 높은 항의 차수예요.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야. 특정 문자에 대한 가장 높은 항의 차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까? 방금 이제 이 식 썼더냐? 이 식에서 x의 차수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x라는 문자에 차수는 무엇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x에 대한 차수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그러면 x의 제곱에서 x에서 가장 차수가 높은 거는 뭐예요? 이거지. 3이지. 오케이? 그래서 차수가 뭐가 되겠습니다? 3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고, 그러면 y에 대한 차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다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가장 높은 게 이거지? 오케이? 1차예요. 근데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x, y의 차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문자가 두 개나 있네. 그렇지? 그럼 문자가 두 개나 있으면 x, y, 이 콤마잖아. x, y 두 문자에 대한 차수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두 개 곱해지고 하나 곱해졌지. 그지? 한 개 곱해지고 한 개 곱해졌고 세 개 곱해졌잖냐? 그럼 가장 많이 곱해진 게 몇 개예요? 세 개예요? 세 개야? 여기 세 개 곱해졌지? 그지? 두 개 곱해졌고 세 개 곱해진 거야. x, y가? 가장 큰 차수는 3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 따로따로 생각해서 이 곱해진 개수를 체크해 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크게 중요하진 않아.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받아들일 수는 있다라는 거야. 그 다음 봅시다. 계수는 무엇이냐면 계수는 특정 문자를 제외한 문자나 숫자예요. 오, 항에서 특정 문자를 제외한 문자나 숫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이 위에 다항식에서 x, y의 계수를 구하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x, y를 제외한 문자나 숫자가 되는 거지. x, y를 제외한 거네 뭐가 되는 거예요?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고 지금 x제곱 y의 계수는 무엇이 될 거냐면 얘는 앞에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지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이제 구해줄 수 있는 거야. 그 다음 상수항은 무엇이냐면 얘는 뭐예요? 상수항은 무엇? 특정 문자를 포함하지 않는 항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 문자를 줄 건데 이렇게 합시다. 특정 문자를 포함하지 않는 항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혹시 그냥 상수항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있는데 그냥 상수항이라고 했어. 이 다항식에 대한 상수항이라고 줬다면 5가 그냥 상수항이야. 이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오케이? 근데 이렇게 써질 수 있어. 문제에 x에 대한 상수항이에요. x라는 문자에 대한 상수항인 거야. 그러면 x라는 문자가 포함되지 않는 항이지. 오케이? x라는 문자가 포함되지 않는 항이지. 여기서 5네. 그지? 5 하나 있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해볼까? y에 대한 상수항이에요. 그럼 y라는 문자가 포함되지 않는 항이지. 그러면 y라는 문자가 포함되지 않는 항은 얘랑 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상수항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5가 상수항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상수항을 따진다라고 하면은 그냥 뭐만 뜻하는 거다? 5만 뜻하는 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면 돼. 그 다음에 동류항 봅시다. 동류항은 뭐냐면 문자의 차수가 같은 항이에요. 문자와 차수가 같은 항이에요. 이건 너희들이 이렇다라는 것만 이해하고 있으면 돼. 알겠지? 명확히 외워도 좋겠지만 근데 이제 항상 이게 외우는 건 힘들지 않냐? 그러니까 이렇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밑에 문제를 다시 또 한번 해결해 봅시다. x에 대한 다항식의 차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해서 x에 대한 다항식이지. 그러면 x 중에 가장 많이 곱해진 게 이거잖냐? 몇 차가 되겠습니다? 3차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3차 다항식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것도 구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y에 대한 얘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y에 대한이다 라고 했으면 얘는 몇 차예요? 1차지. y 중에 가장 큰 거는 이거네. 1차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x, y에 대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얘는 몇 차예요? 가장 많이 곱해진 게 4개 있어요. 4차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4차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거 봅시다. x에 대한 2차 항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x에 대한 여기서 2차 항이네. x에 대한 2차 항의 개수예요. 뭐가 되겠습니다?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네요. 그 다음 y에 대한 상수항이에요. 오, 이거 방금 했지? y에 대한 상수항이에요. 뭐예요? 이거 제외한 이거네요. 2x의 제곱 플러스 55가 되겠습니다. 이게 상수항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 두 개가 더해진 것도 상수항이 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봅시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내림차순 정리랑 오름차순 정리인데 너희들이 이거는 알고 있지? 뭐냐면 내림차순이다 라는 것은 이거예요. 한 개의 문자에 대해서 차수가 높은 항부터 낮은 항까지 차례로 정리하는 방법이에요. 높은 항부터 낮은 항까지 정리하는 게 내림차순이지. 쭉 내려가겠다라는 거야. 당연히 오름차순은 이거 두 개 바꾼 거겠지. 오케이? 굳이 적진 않을게요. 오케이? 오름차순은 당연한 거니까. 그러면은 내림차순이 높은 항부터 낮은 항이에요. 그러면 항상 이렇게 문자가 섞여 있는 경우에는 적어야 된가? 높은 항부터 낮은 항까지 차례로 정리하는 방법. 오케이? 우리가 이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세요라는 거 x에 대한 내림차순이에요. 오케이? x에 대한 내림차순이면 x가 들어있는데 가장 높은 차수부터 차분히 적어주세요라는 거예요. 그러면 x가 가장 높은 차수는 3차네요. 마이너스 2x의 세제곱 y부터 그 다음 2차네요. 2x의 제곱이고 그 다음 1차가 두 개가 있지? 이거는 묶어서 적을게요. 이거는 이렇게 묶어서 적어줄게요. 2x라고 적을 수 있겠어요? 그 다음 나머지 싹 적어주면 되겠지? 나머지가 있는 게 마이너스 y 플러스 55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가장 높은 x에 대한이니까 x에 대해서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y에 대한 오름차순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y에 대한 오름차순이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 y가 포함될 텐가를 생각해 줘야겠지. y가 포함되어 있는 게 얘가 포함되어 있네. 나머지는 포함 안 돼 있어요. 상수항이 되겠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2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5에다가 더해질 거야. 3x 마이너스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1y 이렇게 정리하는 게 y에 대한 오름차순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대부분은 우리가 내림차순으로 문제를 풀 거라서 대부분은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할 거예요. 오케이? 이거는 언제 유용하냐면 저 뒤에 여러 가지 방정식이 있거든? 여러 가지 방정식이 있어요. 그때 유용한 거면. 오케이? 그때 방정식을 인수분해할 때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서 해결하겠습니다 라는 용어가 그때 등장하고 계속 안 등장해. 근데 식은 내림차순으로 정리는 계속 할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다항식들이 나왔으면 이것들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할 거예요. 오케이? 오늘 뭐만 할 거냐면 덧셈, 뺄셈, 곱셈까지만 하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곱셈까지만 할 거예요. 그 다음 나눗셈은 다음 시간 아니면 다다음 시간에. 오케이? 그때 이제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번 봐봅시다. 덧셈은 우리가 이제 말 그대로 똑같아. 이제 동량끼리 더하는 건 너희 해봤잖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2x 플러스 y 플러스 3x 마이너스 4y가 있었다면 이 두 개를 더한다라는 거면 동량끼리, x는 x끼리, y는 y끼리. 이거 못하는 친구는 없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다항식의 덧셈, 뺄셈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성립하는 법칙은 무엇이냐면 이거야. 교환법칙, 결합법칙이 있더라라는 거야. 교환법칙이다라는 것은 두 다항식이 있어요. A라는 다항식이 있고 B라는 다항식을 있는데 얘를 이렇게 더하나 같습니다라는 거야. 오케이? 순서를 바꿔서 더해도 같습니다라는 게 교환법칙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는 결합법칙이 있는데 결합법칙은 우리가 세 개를 덧셈을 할 수가 있어. 이렇게.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게 성립한단 말이다. 이렇게 이제 덧셈이 있는데 얘를 앞에 거를 먼저 연산하나 뒤에 거를 먼저 연산하나 어차피 같습니다 라는 거야. 어차피 이 세 개를 더하는 거와 같습니다 라는 게 결합법칙인 거예요. 오케이? 결합법칙은 생각보다 중요한 건데 왜 중요하다라고 하냐면
연산을 하는데 빨리 처리할 수 있더라라는 거야. 결합 법칙을 쓰면. 근데 이제 큰 의미는 없어요. 너희들이 이제 당연하게 쓸 거야. 가로 푼 다음에 계산하자. 라고 이제 하는 게 결합 법칙의 의미이기도 해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한번 봐보자. 너희들이 이제 이런 법칙이 있다. 라는 것만 이제 언급하면 되는 거고,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 이 연산을 할 줄 알면 돼요. 오케이? 이게 이제 너희들이 목표야. 그러면 이제 한번 봐보자. A 플러스 B를 구해주세요. 라는 것은 X의 세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잠깐 이렇게 더 할게. X의 세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플러스 X예요. 이거 덧셈 할 때 이렇게 덧셈 하면 나는 편해서 이렇게 해요.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이렇게 우리가 초딩 때 했던 이 덧셈식 있잖냐? 이렇게 덧셈을 많이 해요. 오케이?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X의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가 되는 거네요. 오케이? 그래서 얘가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어요. 눈으로 풀리면 눈으로 풀어도 상관없어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2번 보자. 그럼 얘를 연산하는 데 있어서 얘가 이제 무엇을 쓰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결합법칙을 쓰겠다라는 거야 실제적으로. 근데 마이너스가 있어서 덧셈일 때만 결합법칙이 쓸 수 있는데 마이너스일 때는 안 되지 않냐? 다 전개한 다음에 가로를 푼 다음에 계산하겠습니다 라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A 플러스 C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거 먼저 계산해 봤더니 3A 마이너스 2B 플러스 C예요. 오케이? 그럼 얘 더할 때 어떻게 계산하면 편하냐 라는 것은 3A 얘는 뭐예요? X의 세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플러스 X예요. 그 다음에 2B 마이너스 2B 이거는 뭐예요?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8이 되겠지. 그렇지?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다 곱해준 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안 보이면 얘기해. 가끔 내가 너무 뚱뚱해가지고 가리는 경우 있으니까 미안. 항상 얘기하세요. 선생님 안 보여요 이렇게. 안 보인다 그래서 내가 화내지 않거든. 내가 미안하니까 항상 얘기하세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더 있는 C는 뭐가 돼요? X의 세제곱이잖냐? 얘는 띄어서 적어야겠지? X의 세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 한 변끼리 더해주면 돼요. 한 끼리 더해주면 무엇이 될 거냐면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7이 되네요. 3A 미안. 잘 보고 있나 확인해 본 거예요. 봅시다. 3 뭐가 되는 거야? 6 3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빨리 지우자. 부끄러운 사실. 4x의 세제곱 플러스 4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7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공간이 이 값은 무엇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4x의 세제곱 플러스 4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7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쌤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거든. 이렇게 쓰면 쉽더라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은 우리가 이제 덧셈에 대해서 했잖냐? 이제 뭐가 나오겠어요? 곱셈에 대해서 등장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배운 지수의 법칙인데 이거 알아. 이거 뭐예요? A의 M 플러스 N이에요. 얘는 A의 N이지? 이거를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어떻게 쓸 수도 있어요? A의 N M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 A의 M제곱 B의 M제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라는 거네요. 그 다음 그 밑에 거는 얘는 B의 N제곱 A의 N제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거 이것만 좀 달라. 이게 이제 중학교 때 거랑 수원에서 배운 내용이 좀 다르거든. 근데 중학교 때는 어떻게 배우냐면 얘가 이렇게 배워. 4의 7제곱 나누기 4의 4제곱이 이렇게 있다면 얘는 4의 7-4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4의 7제곱 나누기 4의 7제곱이 있다면 1이에요. 그렇지? 이렇게 배워요. 4의 7제곱, 오호, 앞에가 더 작은 거.
나누기 4의 7제곱이 있다면 얘는 4의 7제곱 마이너스 4분의 1이라고 배워요. 오케이? 이렇게 배워. 근데 이제 왜 그러냐라는 거는 너희들이 계산해 본 결과 할 수 있지. 4개씩 사라져서 3개가 남습니다. 라는 거잖냐? 오케이? 그래서 이제 얘를 정리할 때는 3가지로 나누어서 정리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수원하고 이거하고 가장 큰 차이인데 수원에서는 그냥 계산해. 그냥 보여주자면 그냥 이거 빼면 돼. 그냥 이게 성립해요. 원래 이게 성립해. 4의 마이너스 3제곱 이렇게 써도 돼. 처음 본 숫자잖냐? 지금부터 할 필요 없어요. 오케이? 지금부터 할 필요 없는데 일단은 지금 우리는 이렇게 얘를 m이 n보다 더 커버리면 m이 n보다 더 커버리면 a의 n-n이 되는 거고 m이 n이랑 같아져 버리면 얘가 1이 되는 것이고 m이 n보다 더 작아 버리면 a의 n-m분의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라는 것은 너희들이 알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것들을 이용해서 곱셈을 하겠습니다. 라는 거지. 너희들이 알고 있는 사실. 근데 이 연산의 법칙부터 이야기할게요. 곱셈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연산의 법칙은 뭐가 있냐면 곱했더니 순서를 바꿔서 곱해도 상관없습니다. 교환 법칙이에요. 2 곱하기 3이나 3 곱하기 2나 같다라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결합 법칙은 얘가 3개가 곱해지는 건데 앞에 거를 먼저 곱하나 뒤에 거를 먼저 곱하나 같은 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은 분배 법칙인데 분배 법칙은 연산이 2개 등장했을 때 쓸 수 있는 거야. 연산이 2개 등장했을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분배 법칙이다 라는 거는 뭐냐면 이거야. A에다가 B 플러스 C를 곱했어요. 그랬더니 A 곱하기 B, A 곱하기 C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거 있잖냐. 너희들 봐봐. 혹시 이게 분배 법칙이다 라고 할 수 있거든? 근데 여기다 적으라는 건 아니야. 지금 얘가 내 인수분해 다 배웠으니까 이것도 분배 법칙이 돼요? 된다. 안 된다. 첫날부터 너무 부끄럽냐? 맞아요. 오케이? 이것도 분배 법칙이에요. 등호는 이쪽으로 가는 것도 성립하는 건데 이쪽으로 가는 것도 성립하는 거예요. 오케이? 등호는 양쪽으로 가는 게 성립하는 거야. 이쪽도 성립하는 거고 이쪽도 성립하는 거입니다. 라는 거야. 이게 이렇게 쓰였다라고 하면은 순서가 바뀌어도 뭐가 되겠습니다? 분배 법칙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알겠지? 학교 시험에 가끔 등장하는 거니까. 원래 이거 중학교 때 배웠다. 근데 중학교 때 이런 거 안 배웠지. 그렇지? 배운 친구들도 있지, 사실. 근데 아무튼 이게 양쪽으로 성립합니다. 라는 게 분배 법칙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당연히 얘가 어디에서 곱해줘도 분배 법칙이에요? 뒤에서 곱해줘도 분배 법칙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당연히 다시 묶어주는 것 또한 무엇이 된다고? 분배 법칙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지? 이건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 봐봅시다. 곱셈을 이제 열심히 해볼 거예요. 곱셈을 해봅시다. 다음 전개식에서 다음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4번을 한번 봐봅시다. 나는 이렇게 쓸 건데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할 거라서 이렇게 쓸 거예요. 여기에서 x의 제곱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는 것은 우리가 이 분배 법칙을 통해서 이것을 곱하잖냐.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하나랑 이 세 개가 곱해지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x제곱이라는 항이 생기려면 앞에서 이 셋 중에 하나가 나오고 뒤에서 이 셋 중에 하나가 나와서 곱해서 항이 생기는 거잖냐. 그래요? 이렇게 항상 생각하는 거야. 앞에 3개 중에 하나가 나오고 뒤에 3개 중에 하나가 나와서 곱해서 항이 생기겠습니다. 라는 게 핵심이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 무엇이 나오고 2x의 제곱이 나왔다면 x제곱항을 만들어주려면 뭐가 나와야 돼요? 3이 나와야겠지. 이 3개 중에 3이 나와서 항을 만들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앞에서 마이너스 x가 나왔다면 뒤에는 이제 뭐가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x가 나와야 항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뒤에 앞에서 3이 나왔다면 뒤에서 무엇이 나와야? 2x의 제곱이 나와야 항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다 더해줘야겠지? 13x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놈의 계수는 무엇이 됩니다? 숫자만 적어줘야 되지? 13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다 전개할 필요 없이 필요한 부분만 빼서 계산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지. 그러면 당연히 x의 계수도 너희들이 해결할 수 있겠네. 이제 어떻게 해결하면 돼요? 앞에서 x의 제곱이 나오면 만들 수 없지. 그지? 뒤에 어떤 거 곱해가지고 1차항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그러면 앞에서 뭐밖에 안 나와요? 마이너스 x밖에 안 나와요. 그래요? 그럼 뒤에서 무엇이 나와야 돼요? 3이 나와야 돼요. 곱해서 마이너스 3x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3이 나왔다면 뒤에서 무엇이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x가 나와야 되네요. 곱해서 마이너스 3x가 되겠습니다.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6x가 되는 거지. 더해서 이놈의 계수는 마이너스 6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문제가 이렇게 나왔는데 당연히 어떤 경우도 있냐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 x 플러스 1, x 플러스 2, x 플러스 3, x 플러스 4, x 플러스 5. 오, 갑자기 5개나 곱해버렸어요. 그러면은 얘는 항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거냐면, 오, 너무 많냐? 3개로 하자. 4개까지로 하자. 항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거냐면, 곱해질 때 x랑 1이랑 곱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가 나와서 항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나는 어떤 계수를 구해주고 싶냐면 x의 계수를 구하고 싶습니다. 라는 문제가 나왔어. x의 계수를 구하고 싶습니다. 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너희들이 어떻게 해결을 해줘야 되냐면 x가 앞에서 하나 나왔다면 나머지들은 다 뭐가 나와야 돼요? 숫자가 나와야 되지. 그지? 여기서 x가 나왔으면 여기서 x가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래요? 여기서 2가 나오고 3이 나오고 4가 나와서 다 곱하면 24x가 되는 건가? 그래요? 여기서 x가 나왔다면 나머지는 다 숫자가 나와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곱해지면 12x가 되는 건가? 여기서 x가 나왔다면 나머지는 다 숫자가 나와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8x가 되는 거고 여기서 x가 나오면 나머지는 다 숫자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6x가 되는 거네요. 30x, 20x니까 다 더해서 뭐가 되겠습니다? 50x가 되겠습니다. 개수는 뭐가 돼요? 5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다항식이 곱해진 형태가 있다면 이 곱해진 형태에서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항이 만들어지기를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나와서 항이 만들어지겠습니다. 라는 게 핵심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x의 계수를 찾을 때 x가 여기서 하나 나왔으면 나머지는 숫자 나와야 되고 여기서 하나 나왔으면 나머지는 숫자 나와야 되고 여기서 하나 나오면 나머지가 숫자가 나와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다른 것도 연습 한번 해볼까? 잠깐만. 공간이 충분한가? 공간이 충분하지 않네. 요 밑에다 할까? 요 밑에다 해보자. 이렇게 있는데 이제 x의 제곱의 개수를 찾고 싶어요. 오케이? x의 제곱의 개수를 찾고 싶어요. x의 제곱. 얘를 찾고 싶어요. 그러면 x의 제곱의 개수를 찾을 때는 이제 이거 어떻게 돼야겠어? 이거 좀 지워도 되냐 이거? 지워버릴게요. x의 제곱의 개수를 찾을 때는 이제 이렇게 하겠지. 이제 쓰고 또 지울 거야. 뭐가 나와요? 여기서 x가 나오면 여기서 뭐가 나와야 돼? 3, 4가 나오겠지. 여기서 x가 나오면 여기서 뭐가 나와야 돼요? 2, 4가 나와야겠지. x가 나오면 여기서 2, 3이 나와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제 x 있으니까 여기서 출발하는 경우 하면 되겠지? x가 이렇게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러면 1, 4가 나와야 되고 x가 이렇게 나오면 1, 3이 나와야 되고 이제 이 경우 딱 하나 남았지? x 이렇게 나오면 1, 2가 나와야 합니다. 라는 거야. 그럼 얘가 12x의 제곱, 8x의 제곱, 6x의 제곱, 4x의 제곱, 3x의 제곱, 2x니까 다 더해서 2야 10,
35x 제곱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네요. 오케이? 다 더해주면 35가 되겠네. 더했더니 12고 더했더니 12고 더했더니 15졌냐? 그래 35 이렇게 계산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구한지는 알 수 있겠지. 오케이? 그래서 항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곱해져 있을 때 개수를 구하라 라고 했다면 둘 중에 하나가 나와서 항이 생기는 거니까 그 항들을 다 뽑아내서 생각해 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것을 생각하세요. 지울게요. 그 다음 봅시다. 지워버릴게. 지우면 안 돼? 지우면 안 된다. 지워도 돼. 그럼 봅시다. 이제 모든 개수의 합을 구해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제 이 문제에서 모든 개수의 합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그러면 한 번쯤 전개는 해봐야겠지? 그지? 전개는 한번 해봅시다. 이게 구하는 방법은 있는데 전개는 진짜 한번 해볼게요. 2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 2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 두 개를 곱할 거야. 그러면 하나씩 열심히 곱할 거예요. 4x의 4제곱 마이너스 2x의 세제곱 플러스 6x의 제곱 마이너스 2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6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9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고, 4x의 4제곱은 하나뿐이고 세제곱은 2개고 제곱은 13x의 제곱이고 1차항도 2개고 상수항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전개를 하면 이걸 다 더하면 되는 거잖냐? 그래요? 다 더해주면 4 마이너스 4 플러스 13 마이너스 6 플러스 9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지. 그렇지? 근데 봐봐. 계산하면 구할 수 있겠잖아. 근데 이걸 구할 때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나오는 거예요. 뭐에다가? x에 1을 대입하면 모든 개수의 합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그래서 애초부터 우리가 이제 계산하면 이거 뭐가 되냐? 어렵다. 16이 되는 건데, 애초부터 처음에 식으로 가봤더니 여기에다가 뭐만 대입해도 충분했습니다. 1만 대입해도 충분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에다 1을 대입하면 뭐가 돼요? 4 곱하기 4, 4의 제곱이니까 16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모든 개수의 합은 뭐에? 문자에 1을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 하자. 봐봅시다. 다음 전개식에서 다음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x, y 좀 어렵지? x, y라면 이제 어떻게 해주면 돼요? 여기서 x가 나오면 기수도 따라 나와야 돼. x가 나오면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y가 나와야 되고, 여기서 x가 y가 나온다면 뒤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x가 나와야. 마이너스 y 맞구나. 가끔 얘가 버벅거릴 때 있거든. 곱해줘서 뭐가 돼요? 4xy. 곱해줘서 뭐가 돼요? 마이너스 3xy. 더해서 뭐가 됩니다? 플러스 xy. 개수는 뭐가 됩니다?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필요한 항만 뽑아가지고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이건 너희들이 계속 연습해줘야 돼. 그러면 여기서 모든 개수의 합은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문자에 뭐만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1을 대입하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x, y에 1을 대입해주면 모든 개수의 합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2-1 플러스 3 곱하기 3 플러스 2-3을 곱해줬더니 4 곱하기 2니까 8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너희들이 이제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지? 일단 여기까지 하고 5분만 쉬었다 합시다.